5살짜리 아이까지 데리고 상간남과 여행 간 아내 고아 출신 남편이 없던 일로 할 테니 제발 돌아만 와줘라고 했던 외로움이 공포였던 남편의 눈물, 그리고 그 남편을 시궁창에 버린 아내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외로움은 그저 심심한 감정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 외로움은 죽음보다 끔찍한 공포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어린 시절, 남편에게는 세상은 늘 춥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남편에게도 기적처럼 가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명절마다 친척들이 북적이는 남의 집을 부러워만 하던 남편이 드디어 나만의 집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그해, 아내가 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낮에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지고 밤늦게 들어오던 아내, 그리고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했을 때 남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겠지, 절대로 아니겠지. 라는 간절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날을 고민하다 사람을 시켜 아내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자주 들락거리는 상간남의 원룸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십 번도 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치 자동반사처럼 겁도 났습니다. 다시 그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때부터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 습관적으로 상간남의 원룸으로 찾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몇 번을 만났어도 상관없다. 그저 이 가정만 깨지지 않게 내 곁으로 돌아만 와달라. 바보 같지만 그땐 그게 남편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상간남의 원룸은 2층이었습니다. 남편은 상대편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 원룸을 바라봅니다. 얇은 커튼 너머로 아내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상간남의 모습도 보입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모습을 제 정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든 가정인데? 어떻게 이룬 가족인데? 이혼을 하다니요. 남편은 계속 아내의 외도를 모른 채 하며 혼자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절대로 어린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설마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상간남과 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이제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이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제주도 여행 경비까지 쥐어주며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상간남과 셋이서 부부 행세를 하며 여행을 떠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너무 무모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참다 못해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자 아내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 아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이혼해. 당신은 애 못 키우니까 매달 양육비나 보내.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남편의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쥐고 있던 동아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 혼자 잡는다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은 이혼 직후엔 그토록 두려워하던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텅 빈 집이 무서워 들어가지도 못하고 24시간 식당을 전전했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바닥을 치고 나니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애태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뼈저린 외로움은 어느새 남편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도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간남과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지고 우울증에 빠져 생기를 잃었고
항상 아내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처의 어머니도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놀랍게도 이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도려낸 썩은 살점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면접 교섭 때 전처가 따라 나오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랑은 헤어졌어. 남편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인해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아내의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지금은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안 했는지 이혼할 당시에는 날씬하고 이뻐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체중이 늘어나 그전 모습도 아니었고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도 10년 이상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아내를 놓지 못하고 계속 버텼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남편은 서둘렀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그리고 남편의 여자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배신과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이 계신가요? 30년간 이혼 현장을 지켜온 제가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튼튼한 새 밧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버티세요. 지옥 같은 시간도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